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만 7천 명을 넘어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의 영향으로 재택 치료받는 사람은 하루 만에 1만 3천여 명이 증가해서 24만 명대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방역 수칙보다 다소 완화된 새 수칙이 이번 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겸 총리는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고 오미크론 확산을 억제하는 수준에서 판단하겠다며 새 방역 수칙의 완화 기조를 내비쳤습니다.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보건복지부 등을 사칭해 키트를 공급하겠다는 사기업체가 등장했습니다. 약국에 가짜 공문을 보낸 뒤 돈을 입금하면 잠적해버리는 보이스피싱 수법과 비슷한데 대한약사회까지 나서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자국민에게 한국으로 여행을 가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한국의 여행 정보 단계를 최고 등급으로 올리고 반드시 가야 할 경우 여행 전 백신을 맞고 자격이 된다면 부스터샷까지 맞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테슬라가 자사 전기차의 배터리 성능을 과장 광고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테슬라 차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고속도로에서는 표시된 것보다 주행거리가 크게 떨어진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등의 제재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만 7천 명을 넘기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2,558명 늘어난 5만 7,1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하루 신규 환자는 엿새 연속 5만 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14명으로 전날보다 8명 증가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만에 61명이 늘어나 누적 7,163명이 됐습니다.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재택치료에 배정된 사람이 24만 명을 넘겼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24만 5,940명으로 하루 만에 13,854명 늘었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아직 20%대 중반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6.8%로 전날보다 1.1%포인트 올랐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9%포인트 높아진 26.5%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에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KBS 긴급진단에 출연해서 거리두기 완화와 관련해서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을 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면서도 오미크론 확산 과정에 기름을 붓는 꼴이 안 되는 방안 사이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혀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완만한 수준의 완화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네, 새학기를 앞두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교직원 확진도 급증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일선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강사 채용 확대를 포함한 비상시 대체 인력 확보 방안을 세울 것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서울 지역 교직원 177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흘간 학생 확진자 수의 9%가 넘는 수준입니다. 교육부는 비상시 대체교원 확보 방안으로 학교에는 대체교원 활용을, 교육지원청에는 기간제 교원과 강사 등의 인력을 재정비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네, 3월 새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 고교 학생들은 신속 항원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와야 등교를 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유치원과 초등학생에서 중고생까지 확대한 건데요. 정부는 자세한 내용을 내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새학기 정상 등교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가 선제적 진단검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월요일에 한 번,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한 번,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등교 전에 신속 항원 검사를 해서 음성일 때만 학교에 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무증상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해 교내 집단 감염을 막고 학교의 방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엔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유치원과 초등학생 330만 명이 검토 대상이었지만 중고생과 교직원까지 추가해 692만 명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예방접종을 받은 뒤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 효과가 떨어진 고등학생 확진자가 느는 경향을 반영한 겁니다. 학교 자체 접촉자 조사에 대한 이제 부담감을 많이 가지시는 측면이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고등학생 감염도 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10만 명당 발생률은 10대가 151.3명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매주 2개씩 진단키트를 제공하려면 한 달에 1,600억 원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교직원의 검사 횟수를 주 1회로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검사 횟수와 방식 등을 확정해 수요일쯤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 환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60세 이상을 포함한 일반인의 4차 접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최근 영국에서 발표된 분석 결과를 보면 오미크론에 대한 감염 예방 효과는 3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서 빠르게 감소해 15주 이후부턴 20에서 4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3차 접종 후 시간이 흐르며 요양병원과 시설 등의 집단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증과 사망으로 진행하기 쉬운 고위험군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면역 저하자 130만 명과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50만 명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3차 접종을 마친 지 넉 달이 지나면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 시설은 3차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로 최근에 누적 위중증 사망 위험비 그리고 사망의 위험비가 높아지고 있어서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 규모와 비중이 모두 증가 추세인 60살 이상은 4차 접종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3차 접종 효과가 아직 남아있고 설령 감염되더라도 먹는 치료제로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방역당국은 일반 국민에 대한 4차 접종 계획도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4차 접종의 효과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데다 잦은 부스터샷이 면역 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변이된 바이러스에 의한 백신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갖고 있는 백신을 4차로 일반인들에게 접종하는 거는 저희가 효과나 이런 측면에서 봐서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4차 접종은 소수의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거라 방역 패스에 연계하는 것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약국과 편의점에서 소분해 판매하는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의 개당 가격이 6,000원으로 제정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의 낮게 판매 가격을 한시적으로 이같이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약국 편의점에서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단위로 공급돼 소비자 대상 판매가 낱개로 이루어지는 제품에 대한 겁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공급 관리에 나선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특정 업체를 사칭해서 진단키트를 특별 공급하겠다는 사기 업체까지 등장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수법이 금융사기 흔히 쓰이는 보이스피싱과 유사한데요. 대한약사회까지 나서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재택치료로 전환되면서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관심이 컸던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일대 약국에 자가진단 키트를 특별 공급한다는 공문이 뿌려졌습니다. 같은 시간에 팩스로 일제히 보내졌습니다. 자가진단 키트 특정 제조업체 명의로 되어 있으며 단가도 시중가보다 2,000원가량 저렴합니다. 공문에는 보건복지부의 지시로 자가진단 키트를 평소 공급 가격의 절반에 특별 공급한다며 조속히 신청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진단키트를 간절히 원했던 약사들은 늦을세라 공문을 보낸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그런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다며 한마디로 사기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 번호로 전화를 해봤더니 사기다고 회사 측에서도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회사로 전화했는데 전화 바꿔지는지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문의 전화가 폭주하자 해당 업체는 대한약사회를 통해 공지문을 전달하기까지 했습니다. 서울만이 아니라 제주, 춘천, 충청도, 전라도 전국에서 많이 문의가 오셨었고요. 한 100여 통 이상 전화가 오셨었습니다. 더구나 공문에 적힌 진단키트는 국내에 판매 허가도 받지 않은 제품이었습니다. 국내에 정식으로 판매 허가를 받은 개인용 자가진단키트는 모두 6개입니다. 그런데 공문에 적힌 셀트리온 디아 트러스트 자가진단키트는 지난해 10월 미국 FDA 식품의약국으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수출용 제품일 뿐입니다. 대한약사회는 사기 행위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약국에 가짜 공문을 보내놓고 업체 소속을 사칭한 직원이 약국을 직접 방문해 돈을 입금하면 진단키트를 보내주겠다며 성결제를 요구한 뒤 잠적해버리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수법과 유사합니다. 워낙 재고가 없다 보니까 이런 좀 급박함을 틈타서 그런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재작년 초 마스크 대란 때도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정식 제품으로 속여 약국에 판매하려던 여러 일당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체 조사를 벌여 필요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지 시간 14일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으로 여행을 가지 말라고 자국민에게 권고했습니다. CDC는 이날 업데이트한 코로나19 여행 경보에서 한국과 벨라루스 등을 코로나19 수준을 최고 등급인 4단계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들 국가나 지역으로 여행 가는 것을 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 반드시 여행을 가야 한다면 그 전에 백신을 접종하고 자격이 된다면 부스터샷까지 맞으라고 조언했습니다. CDC는 최근 28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인구 10만 명당 500명을 초과해 발생한 국가를 4단계로 분류합니다. 이번 조치로 CDC의 여행경보상 4단계로 분류된 국가나 자치령은 137곳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트럭 시위가 2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캐나다에서 긴급 조치가 발동됐습니다. 1988년 입법된 긴급조치법은 캐나다 연방정부가 국가 비상 상황에서 치안을 지키기 위해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발동된 것은 입법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주스틴 트루도 총리는 의회 승인 후 긴급 조치가 시행돼도 군은 투입하지 않겠지만 시위대 체포와 트럭 압수에 공권력을 더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으로 이어지는 교역로인 앰베서더 다리의 트럭 시위는 강제 해산됐지만 수도 오타와 등 10여 개 도시에서 트럭 시위가 계속돼 도시 기능이 일부 마비된 상태입니다. 네, 이 같은 트럭 운전사들의 백신 의무화 반대 시위를 모방한 이른바 자유의 호송대 시위가 세계 각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이어서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도 시위가 열렸습니다. 김준호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4일 브뤼셀 시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 건물 밖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말싸움을 벌입니다. 캐나다 트럭 운전사들의 백신 의무화 반대 시위를 모방한 자유의 호송대 시위대가 프랑스 파리에서 도착해 경찰의 저지를 받은 것입니다. 지난 12일 파리 시내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한 일부 참가자는 브뤼셀까지 행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유의 호송대 시위를 금지한 벨기에 당국은 브뤼셀 중심부에서 시위를 막기 위해 광범위한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프랑스 국경 등에서 브뤼셀로 진입하려는 30대의 차량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당국은 브뤼셀로 향하는 400에서 500대의 차량이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30대가량은 차단됐고 나머지는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차량을 우회시키거나 차단해 시위 참가자들은 대부분 지하철을 타고 시위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Bruxelles midi, mais vous repliez tout ce qui est drapeau, tout ce qui est calico, tout ce qui est banderole, etc., etc. 경찰은 또 브뤼셀 시내에서 흉기 등 금지 물품을 소지한 일부 시위자를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시위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다고 토로하는 저소득층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이틀 연속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6시 52분쯤 북한 길주군 북북서쪽 38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길주군에서는 어제 오후에도 비슷한 위치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2차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파 파형 분석 결과 이번 지진이 핵실험으로 발생하는 인공 지진이 아닌 자연 지진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가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과장 광고했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테슬라는 주요 차종이 1회 충전으로 528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고 표시했지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고속도로에서는 주행거리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테슬라 측에 과징금 등 제재 의결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또 테슬라가 온라인 차량 구매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주문 수수료 1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유가와 원자재 값이 상승하면서 지난달 수입 물가가 전달과 비교해 4.1% 상승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수입 물가는 지난해 1월에 비해서는 30.1% 상승했고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두바이유는 전월보다 14%, 전년도 1월에 비해서는 52.3%가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이 두드러진 가운데 석유 제품과 석탄, 1차 금속 제품값도 올랐습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IAEA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 봄부터 방류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내외 여전한 반발 속에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을 방문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조사단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등 관계자들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둘러싼 국내외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듯 IAEA 관계자는 객관적인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The IAEA review is carried out in objective, credible, and science-based manner and help send message of transparency and confidence to the people in Japan and beyond. 조사단은 15일과 16일 이틀간 후쿠시마 제1원전을 직접 방문해 해양 방류 계획과 준비 상황을 점검합니다. 도쿄전력이 해양 방류 시 안전성을 담보할 관리 능력이 있는지 등을 살피고 2차 정화 처리한 오염수 시료를 채취하는 것 등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IAEA는 조사 결과를 중간 보고서 형태로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후쿠시마 주민들은 이번 조사가 구색 맞추기에 머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政府の方針に沿う形に IAEA がお墨付きを出すのではないかという、もう流すことが前提でそれを納得させようとしているという。 도쿄전력은 원전에서 해저 터널을 뚫어 오염수를 내보낼 통로로 쓰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현의 허가 절차와 시공 기간을 감안하면 계획대로 내년 봄 방류를 시작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海底トンネル 1km というものの工事が果たして安全なのか、地盤は海底の地盤はそんなたやすくないというふうに専門家がおっしゃってました。それ3カ所しかボーリングやってないんです。 지역 시민단체는 해양 방류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과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공사에 동의하지 말 것 등을 후쿠시마현에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오염수 처리 방침을 결정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달리 지난해 4월 해양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주민 불신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대 속에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임박한 침공에 대비해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있는 대사관을 폴란드 국경 근처인 서부 지역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푸틴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침공은 경고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키예프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의 르비브로 이전하도록 했습니다. 르비브는 키예프에서 80km가량 떨어진 폴란드 국경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대사관 직원의 안전에 대한 우려에서 이 같은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사관이 키예프에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계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보 상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긴장에 대한 외교적 해결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in the process of moving our operations from Kyiv to Lviv. The Chargé is already in Lviv. The vast majority of our team is in Lviv.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언제든 가능한 상태로 침공이 임박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푸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군사행동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침공은 경고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So I won't get into a specific date. I don't think that would be smart. I would just tell you that it is entirely possible that he could move with little to no warning. 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나토와 폴란드 등을 잇따라 방문해 임박한 침공에 대비해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침공 날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 정부는 그에 맞춰 모든 대비를 마치려는 듯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러시아의 침공 우려로 긴장이 고조된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의 현지 시간 14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나토 회원국 동부 지역의 방어 태세 강화 노력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러시아가 추가로 군사적 긴장 고조를 선택할 경우 심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를 포함해서 동맹 등과 긴밀한 조율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총리실도 통화 후 낸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은 외교를 위한 중요한 기회의 창이 남아있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위협을 중단할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러시아의 장기간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고 경보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외교적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명분 쌓기 용인지 진짜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인지 그 속내가 아직은 불분명해 보입니다. 강성옥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외무 국방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두 장관으로부터 보고받는 장면을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안전보장 요구에 대한 미국과 나토의 답변에 러시아가 보낼 재답변 준비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러시아의 재답변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해제와 러시아 인근 국가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말 것 등 종전 요구와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развивая диалог по некоторым аспектам, которые имеют прикладное значение уже сегодня с нашими западными, прежде всего с американскими коллегами.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군사훈련 등 군사적 준비 상황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최근 쿠릴 열도 해역에서 미국의 잠수함을 탐지해 쫓아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По всем направлениям отрабатываются самого разного рода действия противника.
в том числе и действия противника как надводной, так и 푸틴 대통령은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외교적 협상을 계속하자는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서방 측이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했다며 비상 대비 태세에 들어간 가운데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막바지 외교 협상이 얼마나 성과 있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들이지만 상황이 심각해지면 한반도 또한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와 개론에서는 해수면 상승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